저번 영상에서는 과도한이 뜰 때까지 거절을 매우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은 배민 커넥트 거절 없이 무조건 수락으로 타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날은 2월 18일 일요일 오전 11시 50분쯤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배달은 수원에서 콜이 많은 수원시청 쪽에서 스타트 해봤습니다. 시작한 곳이 수원 중심 쪽에 있어서 진짜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든지 콜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갈지 수입은 어떨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참고로 이날은 제 느낌상 주말치고 단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배민을 켜자마자 바로 콜이 잡혔습니다. 첫 콜은 족발이었고요. 제 생각은 처음은 이 근처에서 몇 개 하다가 다른 곳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역시 제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우리 미니 형은 바로 장거리 콜로 망포 쪽으로 보내더라고요. 이 정도면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첫 콜은 바로 배달이었고 장거리라서 그런지 7,900원짜리 콜이었습니다. 픽업하자마자 구간 배달로 카페 콜이 하나 들어왔고 근처 신동 카페 거리에서 픽업이었습니다. 그 다음 콜로 구간 배달 하나만 잡혀있던 상태입니다. 첫 번째 전달지를 가는 도중 신동 카페 거리에서 다른 카페 배달이 구간 배달로 또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구간 배달길이 픽업지는 가까웠지만 망포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동탄 화성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주소지는 화성으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구간 배달 픽업지 도착할 때쯤 세 번째 구간 배달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최종 목적지가 멀다 보니까 중간에 구간 배차가 들어올 확률이 높긴 한 것 같아요. 무조건 수락의 장점은 무슨 콜인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수락하면 되니까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배달하다 보면 고민해야 되는 순간도 분명 있거든요. 이게 사실 구간 배달이 여러 배차가 들어오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배달통도 한계가 있고 배달 시간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배달통도 각자 다르고 음식 부피도 매번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음식이 나오는 시간도 다르고 개인 배달 시간도 다 다르잖아요. 이건 배민에서 시스템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는데 배달료 아끼려고 만든 건데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개선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이더가 주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긴다는 게 좋은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세요. 커피도 너무 많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나마 첫 번째 픽업한 음식은 조각 케이크였고 두 번째 픽업은 캔으로 포장한 음료였습니다. 삼배차 중 하나를 전달하고 2배차 상태에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구간 배달이 또 들어와서 3배차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더 멀리 동탄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배민 커넥트를 안 해보신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돈 벌려고 모든 콜을 다 잡는다. 구간 배달은 알뜰 배달입니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사실 돈이 되는 콜이 아닙니다. 컨텐츠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배민이 수락률이 높은 걸 원한다면 이게 배민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아마 거절을 해도 다음 콜은 구간 배달 배차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좀 더 빠르고 따뜻한 음식 배달을 받고 싶다면 한집 배달로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는 배민앱에서 보이는 지도만 보고 배달하는데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배달하다 보니까 내비를 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달하는 곳에서 지리를 익히고 교통 흐름을 알아서 빠른 배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비로 배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도착지가 정확하게 안 날 때도 있고 건너편에 있는데 안내 종료할 때도 있고 큰 길 위주로 알려주다 보니까 분명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출발하기 전 또는 중간중간 틈틈이 목적지 가는 길을 보긴 했는데요. 길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확실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가게 위치 찾는 것도 그렇고 음식 배달할 때도 그렇고요.
평소 안 다녀본 길을 다니니까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배달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도로 어느 정도 보고 이쯤에 있을 것 같아서 내비를 따로 안 켰습니다. 분명 건물은 보이는데 길이 없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번에는 병점으로 보내는 콜이었습니다. 내심 한 번쯤은 다시 수원으로 보내는 콜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습니다. 이미 구간 배차 하나를 받은 상태였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하나가 들어와서 다시 3배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픽업지에서 10분 정도 대기를 했습니다. 이럴 땐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픽업한 음식도 그렇고 픽업을 기다리고 있는 다음 음식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라이더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배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전달지가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다음 콜은 바로 배달이었고 지금 가는 곳은 한 건물에 여러 매장들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이런 곳들은 가게 찾는 게 어려운 점이 핀 위치가 건물 가운데로 찍혀있기 때문에 처음 가면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다행히 가게 안내에 상세하게 적어주셔서 쉽게 찾았습니다. 구간 배달이 이어서 하나 들어왔는데 배달하고 좀 전에 픽업한 건물로 다시 오는 거였습니다. 거리는 멀지 않은데 뭔가 물어와 하는 똥개 훈련 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기분이 별로일 때도 있는데 갔다 오라고 하면 갔다 와야죠. 지금 배달은 중국집 배달인데요. 콜라 큰 거를 4개 시켰더라고요. 비마트인 줄 알았어요. 구간 배차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1층이라 감사히 배달했습니다. 가시면서요 이쪽으로 전화 좀 달래요. 아, 네.
다음 콜로 바로 배달을 배차받았고 생각해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동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콜은 난이도가 있는 동탄 센트럴파크 안에 있는 축구장으로 배달했습니다. 잘 모르는데 공원에서 축구장까지 찾아야 되니까 되게 걱정했는데 다행히 축구장도 잘 찾고 고객님도 잘 찾아서 전달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 아파트는 주차장 입구가 달라서 한 번 잘못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중입니다. 이때 구간 배달 2배차를 잡은 상태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배터리를 생각해서 이때부터는 무조건 수락보다는 집 방향으로 가는 코를 잡기로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면서 그나마 조금 더 해볼까라는 생각이 쏙 들어갔습니다. 두 개 더 잡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배차 취소하고 아까 잡은 2배차만 빨리 배달하고 집으로 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날도 올수락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걸 눈치챘는지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더라고요. 이날도 원래 일기예보는 늦은 저녁에 비 온다고 했는데 아무튼 올수락을 몇 번 더 해볼 생각입니다. 올수락이 수입 자체가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해봄으로써 또 얻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퇴근 시간처럼 교통이 혼잡한 시간이나 그런 곳은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여기도 취소하고 싶었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취소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마트 안에 있는 매장이었고 이런 큰 곳은 처음 오면 찾기 힘들잖아요. 일단 단서는 1층 매장 내 정육 코너 앞에 있다고 매장 위치 안내에 써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글을 봤을 때는 단순히 식품 코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갔는데 한눈에 딱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살짝 당황했고 저기 멀리서 정육 코너가 보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마트의 정육 코너는 저 안에 있을 텐데 그 안에 프랜차이즈 떡볶이집이 있다고? 의심스럽긴 했지만 정육 코너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저기 멀리서 사장님이 손 흔들어 주셔서 맞게 찾아온 걸 알았습니다. 배민 아니에요. 네, 들어오세요. 네, 비야. 이날 3시간 40분 동안 14건 7860원을 벌었습니다. 마지막 배달이 끝나고 집 방향으로 가는 코를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더 멀리 보내면 보냈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에도 노거절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이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